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 위치한 대형 광고 에이전시 스타미디어의 로비는 평소처럼 바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 김지은은 22살의 마케팅 실습생으로 복사기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커피를 나르며 존재감을 지우려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로비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노신사가 보였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 보였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애써 전달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며 스치듯 지나쳤다. 그의 어깨가 점점 처지는 모습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냐하면 내 동생 민준이 8살짜리 청각장애 아동이었기 때문이다. 민준 때문에 내가 수화어를 배운 지 벌써 몇 년, 그 기술이 이렇게 직장에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수화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노신사의 눈빛이 순간 밝아지는 걸 보며 나는 몰랐다. 그 위층 매자닌에서 CEO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6개월 전 나는 스타미디어에서 가장 투명한 존재였다. 고등학교 때는 활발하고 인기 많던 내가 대학에서 겪은 연이은 실패와 거절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따고 이 실습 자리를 얻었지만 여기서도 나는 벽지처럼 느껴졌다. 점심은 책상에서 혼자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대화를 피했다. 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한 적 없었다. 그런 나의 유일한 빛은 동생 민준이었다. 부모님은 수화어를 배우는데 어려워했지만 나는 열정을 쏟아부었다. 온라인 비디오를 보며 지역센터 수업을 들으며 민준과 소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했다. 그 덕에 나는 한국 수화, KSL에 능숙해졌지만 이 광고 업계에서 그건 쓸모없는 재능처럼 느껴졌다. 클라이언트 미팅과 캠페인 기획이 전부인 세상에서 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은 클래식 기타를 치는 것처럼 구시대적이었다. 그 화요일 아침, 회사는 대형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모두가 바빴고 나는 리셉션 근처에서 자료를 정리 중이었다. 그때 그 노신사를 봤다. 70대쯤 된 그는 고급 정장 차림에 은빛 머리가 단정했다. 성공한 삶의 위험이 배어 있었지만 눈에는 좌절과 슬픔이 가득했다. 리셉션 직원 수지는 바쁜 와중에 그를 대응하다 지쳐 보였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약속 있으신가요? 적어주실래요? 노신사는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동작과 표정이 수화임을 깨닫자 내 심장이 요동쳤다. 수진이 다른 손님을 도우며 그를 외면하자 그는 더 외로워 보였다. 직원들은 그를 스치며 지나쳤다. 고급 슈트 차림의 계정 관리자들, 자료 더미를 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내 본능은 그냥 있어라라고 속삭였다. 나는 실습생일 뿐 상사 혜린 씨가 명확히 지시한 대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처진 어깨를 보니 민준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민준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의 그 고통.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수화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여기 아무도 이해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는 수십 년 수화를 쓴 듯 유창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과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은 없지만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 젊은 아가씨는 바빠 보이더군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찾아드릴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박민호.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박민호, 스타미디어 CEO, 건물 최상층을 차지한 남자, 그의 등장만으로 직원들이 긴장하는 그 사람. 박 대표님의 아버님이시군요. 나는 놀람을 숨기려 애썼다. 네, 바쁜 건 알지만 근처 왔다가 잠깐 볼까 해서요. 그의 표정에 취약함이 스쳤다. 아들을 보고 싶은 아버지, 그런데 환영받지 못하는 듯 했다. 물론이요. 제가 알아보죠. 앉아서 기다리실래요?
나는 그를 안락한 좌석으로 안내하고 첫 도전을 맞닥뜨렸다. 실습생이 CEO 아버지를 어떻게 연결하나? 나는 박 대표의 비서, 철저한 수문장 같은 은정 씨에게 전화했다. 박 대표님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생 김지은입니다. 로비에 박 대표님 아버님이 오셨는데 만나실 수 있나요? 긴 침묵. 아버님. 잘생긴 노신사분이요. 또 침묵. 대표님께 확인할게요. 기다리시게 해요. 나는 박성호 씨. 그의 이름으로 돌아가 알려주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수화로 대화했다. 그는 건축가로 서울의 여러 빌딩을 설계했다고 했다. 아내, 민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 학교 교사였다. 청각장애 부모로서 듣는 아들을 키우는 어려움, 민호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 하지만 자주 못 보는 아쉬움. 민호는 항상 야심차게 살았어요. 내 장애가 그를 방해하지 않게 증명하려 했죠.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가끔은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대화 중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과 짜증 섞인 눈빛들. 수지는 왜 로비에서 수화 대화가 벌어지냐며 물었다. 20분, 30분 지났다. 은정 씨가 전화했다. 대표님 미팅 중이세요. 1시간 후에나 가능해요. 박성호 씨의 실망이 보였다. 다음에 올게요. 폐 끼치기 싫어요?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실래요? 건물 구경시켜드릴까요? 예술 작품 많아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아요. 민호의 일터를 본 적 없네요. 그렇게 시작된 스타미디어 역사상 가장 무단한 투어. 나는 자료 정리를 해야 했지만 그의 기쁨을 보니 멈출 수 없었다. 크리에이티브 부서부터 시작해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소개했다. 대부분 바빠 인사만 했지만 몇몇은 그의 건축 배경에 관심 보였다. 나는 통역하며 그의 자부심을 느꼈다. 계정관리층, 휴게실까지. 내 폰은 혜린 씨의 급한 문자로 진동했다. 어디야? 일 안 해? 마케팅 분석 부서에서 그를 봤다. 박민호 대표가 매자닌 기둥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자세가 오랜 관찰을 암시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해고될 거야.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 우리는 계속 투어했다. 회의실, 도서관, 임원층까지. 민호가 이 모든 걸 만들었군요. 그는 감탄했다. 네, 존경받아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 아쉬움. 성인된 민호를 더 알고 싶어요. 어렸을 땐 가까웠는데 어머니 죽은 후 스스로 다 감당하려 했어요. 내 장애를 약점으로 봤나 봐요. 내 가슴이 아팠다. 오후 3시, 로비로 돌아왔다. 그는 아들을 못 볼 걸 받아들였다. 고마워요. 지은 씨, 민호의 세상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내 아내를 닮았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제 기쁨이에요. 하지만 불안이 엄습했다. 혜린 씨가 다가왔다. 지은아, 지금 당장 얘기해.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 혜린 씨, 제가 먼저 지은 씨와 얘기할게요. 박민호 대표였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 대표님, 혜린이 당황했다. 지은 씨가 오늘 임무를. 내 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훌륭히. 이 로비가 조용해졌다. 아버지, 그는 서툴지만 수화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지은 씨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셨어요. 박성호 씨가 놀랐다. 수화 배웠구나. 늦었지만 노력했어요. 항상 아버지가 적응하게만 했죠. 그들은 포옹했다. 눈물이 났다. 지은 씨, 내 사무실로 와요. 엘리베이터는 고요했다. 사무실은 서울 뷰가 압도적이었지만 무심했다. 앉아요. 그는 책상 대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지은 씨, 사과할게요. 제가 사과해야. 아니에요. 당신이 한 게 옳아요. 그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가 10년간 3번 오셨어요.
매번 불편 취급받았죠. 내 직원들이 오늘은 달랐어요. 당신이 3시간 동안 아버지를 존중해줬어요. 내가 못 준 소속감을 줬죠. 눈물이 고였다. 제 동생이 장애인이라. 그래서 당신 미래를 논의해야 해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해고인가? 해고요. 이해해요. 해고. 직원으로 제안할게요. 나는 얼어붙었다. 오늘 본 게 회사에 부족한 거예요. 포용성. 말뿐이었죠. 바꾸고 싶어요. 당신 도움으로. 그는 새 직위를 만들었다. 접근성 포용 디렉터. 훈련, 정책, 옹호. 경험 없어요? 공감이 더 귀해요? 급여, 혜택, 권한 줄게요. 나는 어지러웠다. 생각해볼게요. 회의는 상세했다. 박성호 씨가 안아주며. 아들을 돌려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대표가. 고마워요. 중요한 걸 봐줘서. 집에 가 부모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흥분. 언니가 장애인 도울 거야? 슈퍼히어로네. 월요일 수락했다. 새 직위에서 감사 시작. 회사는 의도는 좋았지만 실천 부족. 6개월간 변화, 시각 알림 설치, 수화 통역 도입, 자료 가이드라인, 훈련. 혜린 씨도 열심. 그날 급한 일만 봤어요. 다시 안 할게요. 변화는 확대, 이동시각 장애 등 채용 파트너십, 앱 재설계. 문화가 변했다. 효율성 대신 공감. 6개월 후 국가 포용상 수상. 내가 수상했다. 이 상은 변화를 받아들인 모두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인간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청중에서 박성호 씨가 박수. 민호와 매주 점심 먹으며 가까워졌다. 나는 목소리를 찾았고 민준이 직원들과 수화로 대화하는 걸 보며 감동. 작은 인사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상처를 딛고 일어난 복수였다. 처음 무시당한 그 순간부터 나는 회사의 위선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도움의 대가로 얻은 힘으로 그들의 가식을 무너뜨렸다. 배신의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